재밌게. 형이 이거는 읽어주세요. 차두리 아버지가 아버지가. 열심히 하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이러다가 제가 봤을 때 그래. 이경영 아저씨가 곽경영을 나를 조롱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한 게 아닌가. 이근호 선수에게 한마디 해주실래요? 준호야 고생했다. 말 놓기로 했나요? 아니요. 자,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히든풋볼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네, 오늘은 2023년 은퇴 베스트 11 네, 오프닝 토크를 스타트를 한 다음에 재계약과 관련된 이슈 있는 것도 있고요. 어제 원래 우리가 준비를 했다가 오늘로 이제 딜레이를 한 건데 주로 이야기할 것은 이근호 선수의 은퇴. 근데 이근호 선수 은퇴는 우리가 좀 깊게 다룰 만한 선수이기 하죠.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고 기성용 선수 인터뷰가 하나 있어요. 그거 얘기도 한번 해볼 거고요. 이근호 선수는 우리가 한번 또 어제도 얘기했지만 모신 적도 있었고 형 공치러 간 적 있었죠? 없었나? 있었어요. 있었죠? 네. 그래, 맞네. 우리가 갔었던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이근호 선수하고 한 번 쳤나? 한 번 친 건 두 번 형이 쳤나? 한 번인가 두 번 얘기했던 것 같아. 네, 쳤어요. 네. 멤버가 어떻게 됐죠? 멤버. 멤버가 말할 수 없나요, 멤버는? 혹시 말할 수 없는 멤버인가요? 멤버가 성준은 있었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뭐 말할 수 있죠. 이전이니까 올해도 아니고 작년이었으니까. 작년 겨울이었으니까. 예. 그 이제 근손실 감독과. 이병 근손실. 왜냐하면 이병근 감독이 대구에 있을 때 그쵸. 이근호 선수하고 있었으니까. 네, 이병 근손실 선수와 감독님하고 했는데 굉장히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이따 얘기해 주시죠. 왜요? 그 이근호 선수 네, 얘기.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왠지 기대되는데.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소소한 네. 재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은퇴 베스트 11. 2023년에 은퇴한 선수 베스트 11인 트랜스퍼 마켓이라고 그냥 읽을게요. 거기 올라왔습니다. 은퇴했던 선수 중에 지금 제일 보고 싶은 선수 있나요? 지금? 지금 오래된 선수세요? 좀 예전에 은퇴했던 선수 돼요. 지금 보고 싶다. 호베르토 카를로스. 호카. 호베르토 카를로스가 내가 좋아하던 선수기도 했지만 지금에서 풀백은 어떻게 할까? 지금 풀백은 옛날 풀백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 하이브리드죠, 호베르토 카를로스가 이제 활약했던 시대가 한 20년 전이니까. 그죠. 예. 지금 호베르토 카를로스의 스타일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 나는 호베르토 칼로스 하면 벤치에 그 병장처럼 누워있는 것밖에 생각 안 나. 사실 플레이가 자세히 그 UFO 슛 하나 예? 병장처럼 이렇게 누워있었죠? 그 터키 했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장면밖에 생각 안 나가지고. 형은 카를로스. 환희 형은? 저는 하셀바잉크. 지미 플로이드 하셀바잉크. 지금 뛰면 어떻게 뛸까 좀 궁금하긴 해요. 저는 하셀바잉크가 첼시에서 뛰었던 생각은 나는데 익살스러운 세리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짤방도 있고 어쨌든 꽤 파워풀한 스트라이커였죠. 득점 기계였고 약간 스타성이 나름 있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도 꽤 괜찮았었던 걸로 그때 기억하는데. 네덜란드가 워낙 멤버가 좋다 보니까 그쵸. 사실 하셀바잉크를 막 네덜란드의 에이스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네덜란드 공격수들이 베르캄프, 클로이베르트, 그다음에 반후이동국, 하셀바잉크 이런 공격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키 크고 후반에만 나오는 선수 또 한 명 있었어. 하셀링크? 그래,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가지고 네. 하셀바잉크가 잘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막 네덜란드에서는 1번 공격수 느낌은 아니라서 지금이면 되게 득점 기계처럼 활동할 것 같긴 한데 궁금합니다. 저건 어떤가요? 대전 코레일의 이주원을 다시 보고 싶다. 네. 뛴 적이 없는데 어떻게 봐요? 뛴 자료가 있어 다시 볼만하지. 이게 내가 다시 뛴다면 예. 근데 형 근데 그 얘기 했었잖아요 예전에 히든풋볼에서 얘기했지만 나는 그 스트라이커의 DNA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그렇죠. 같다. 네. 전 스트라이커죠. 포변? 네. 스트라이커로 코스에 됐었어. 그래요. 네. 인자기 형? 아니요. 대안 같은. 대안. 네. 대안 느낌. 네. 지난번에 대안 얘기 있었죠. 등지고 돌아서 바로 슈팅 가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슈팅이 세진 않지만 그 센스로 넣는, 타이밍을 잡고 넣는 이런 것들. 전 대안 정도의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빠르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스페셜 영상 쇼츠로도 안 나온다. 1분도 못 채워. 밴 해주세요.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네. 하셀바잉크가 A매치가 23경기밖에 안 되네. 적구나.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적다. 그러네요. 저는 은퇴한 선수 중에 보고 싶은 선수는 다시 보자면 호돈진. 호나우두가 무릎 부상 크게 당했잖아요. 그거 이전의 모습을 어느 정도 유지했을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 선수도 생각보다 본인 관리가 철저한 선수는 아니었잖아요. 쭉 뛰었었다면 우리가 얼마 전에 주원이 형이랑 다른 종류의 컨텐츠 아직 릴리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했을 때
호나우도 얘기하더라고요. 이 선수는 정말 언터처블한 선수다. 그래서 이 선수가 만약에 지금 시대에 있다면 어느 정도의 위력적인 공격수일까 이런 좀 궁금함이 있어서. 저는 한국 선수로는 안정환. 안정환. 네, 안정환이 그때 당시에 이탈리아 갈 정도면은 대단한 뭐 이적이었거든요. 그랬죠. 사실 팀도 팀이었었고 또 리그도 리그였었고. 근데 이제 지금 안정환이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네, 그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국내 선수 중에 또 누구 있나요? 송종국. 송종국은 좀 그렇다. 난 사실 2002년에 축구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전 송종국 선수가 이거는 초롱이님에게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만약에 쭉 뛰었다면 저도 송종국이 좀 더 먹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안 풀린 게 있긴 그렇지, 하지만 여러 그냥 가지로. 축구력으로 봤을 때는 거의 모든 능력치에 다 되게 골고루 잘하는 타입이라서 수비 잘하지, 공격 잘하지, 영리하지, 공도 잘 차지, 맞아. 킥도 되지. 그래서 딱히 부족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면 약간 유머 감각이 좀 있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만 더 집중했다면 축구에. 좀만 더 축구에 집중했다면 나는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참 축구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데 쉽지 않은가 봐. 쉽지 않았나요? 저는 축구가 재미없었어요. 네. 어렵다. 재미가 없었다. 네. 왜냐하면 집중하고 열심히 해도 잘 티가 안 나니까 예. 이게 그게 이제 끈질김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좀 많이 흥미를 금방 잃고. 일찍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뭐 20대 초반에 뭐 은퇴하기보다는 관뒀으니까 만약에 좀 더 끈질김이 있었다면 나 여기서 어쨌든 비벼서 선수를 돼본다. 해봤을 왜냐하면 텐데. 대기만성년 선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을 텐데 막말로 야 나 선수생활 이어간다. 여기 없어? 나 동남아라도 간다. 이런 선수들도 있잖아요. 있죠, 가끔. 네. 그렇게 해서 또 도전하겠다라고 하면 또 할 수도 있었겠는데 그런 끈질김이 저는 부족했죠, 사실. 굉장히 좀 지구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면이라서. 그러니까 저는 뭔가 하나 시작했을 때 조금이나마 피드백이 와야 그거를 좀 발판 삼아서 올라가는 스타일인데. 긍정적인 반응. 근데 다들 그렇지 뭐. 근데 조금 딱 했을 때 피드백이 잘 안 오니까. 근데 오래 하긴 했어요. 저는 자부합니다. 나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다. 근데 이게 잘 피드백이 안 오니까 내 길이 아닌가 보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제 멈춤한 거죠. 네. 반 개의 심장 춤에. 두 개의 심장 말고 2분의 1 하프. 죽지 않나? 하프 하트.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은퇴 선수 중에서 트랜스퍼 마켓이 2023년 은퇴 베스트 11을 정했는데 한번 불러드릴게요. 골키퍼는 부폰. 부폰은 은퇴해도 되죠. 초절정의 레전드이기 때문에. 네. 안 해도 되지 않아 사실 근데? 그러니까 좀 더 해도 된다? 어디선가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법도 하다. 네. 골키퍼니까. 그렇지. 부폰. 그 다음에 왼쪽이 헥토어. 헥토어 나 은퇴한 지 몰랐어요. 헥토어는 젊은데 제가 그때 축구를 더 할 수 있거든요. 예. 그 전 시즌에도 거의 28경기, 29경기 뛰었을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이제 본인이 뭔가 좀 질렸나? 뭐 그런 좀 심리적인 변화로 인해서 신체적인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아니면 좀 괜찮을 때 은퇴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이 브르살리코인데 브르살리코도 생각해보면 그 부상 문제로 한참 고생을 했었잖아요. 그거에 좀 이제 아쉽지 않았나. 최근 몇 년간은 경기를 많이 못 뛰었더라고요. 잘 못 뛰었지. 그게 좀 아쉬울 거고. 그 다음에 중앙은 고딘과 미란다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모두 다 한 획을 그었었던 수비수인데 형 고딘 좋아하지 않았었나요? 고딘 좋아했죠. 고딘 그리고 괜찮은 선수야. 고딘은 되게 비리비리해 보이거든요. 아 맞아. 네, 근데 플레이는 그렇지 않았었고. 그 얼굴의 관상이 좀 피곤해 보이는 인상이에요. 맞아요. 네. 예. 근데 뛰는 거 보면은 리더십 있게 곧잘 뛰었었고 그치. 곧잘 뛰는 게 아니지. 자, 굉장히 엄청 좀 잘했죠. 터프하게 뛰었던 선수였었고 또 중요한 경기 때 넣는 그 헤딩골 이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수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지역에 이거는 아마 밸런스와 상관없이 그냥 은퇴한 선수를 넣다 보니까 공격적인 선수 3명이 들어가 있는데 메스투에질, 파브레가스, 그 다음에 다비드 실바. 그 중에 2명은 또 아스날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전 이 중에서 만약에 플레이를 좀 더 보고 싶다라고 하면 다비드 실바. 다비드 실바는 더 뛸 수 있었는데 지금 큰 부상 당해가지고 그냥 맞아요. 이제 은퇴하자 해서 한 거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올 시즌까지 뛰는 걸로 어느 충분히 정도 가능했을 거예요.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예. 크게 십자인대 다쳤나?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은퇴를 한 것 같고. 다비드 실바 있었을 때 맨시티가 왼쪽에 다비드 실바, 오른쪽에 케빈 데 브라이너, 그래서 좌우 메잘라로 그럴 때는 사네도 엄청 축구 잘했어. 오른쪽 스털링도 그렇고. 저는 이 선수만큼 축구 잘하는 선수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비드 실바 그렇고. 세스코 어땠나요? 전 세스크 좋아합니다. 왜요?
후방에서 아무렇지 않게 넣어주는 그런 패스였던 기술들, 구질도 좋고. 네, 그런 패스들의 어떤 그 창의성이 저는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세스크는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입니다. 좋아했나요? 저는 좀 세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비나 이니에스타 이게 좀 밀렸죠. 네. 그 미드필더진을 봤을 때는 그러다 이슈에. 보니까 오히려 폴스나인 쪽에서 활약을 그러니까요. 한 네. 케이스죠. 근데 저는 뭔가 아쉬웠어요. 계속 예. 조금 좀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약간 거기서 멈추는 느낌? 거기서 딱 멈추는 느낌? 그 이 선수 위주로 벵거가 아스날을 재편했죠. 비에이라가 유베로 가고 파브레가스 중심의 대륙적인 축구에 도전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 선수의 장점은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패스와 타이밍과 구질. 네. 근데 이 선수도 문제가 뭐냐면 항상 주변에 누구 하나가 있어야 돼요. 혼자 있었을 때 압박을 잘 풀어나오는 스타일의 선수도 아니고 누가 옆에 주변을 좀 청소를 해줘야 본인의 구질의 패스가 나가기 때문에 이 선수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데 다른 면에서는 이 선수 때문에 이 이상 못 가는 느낌도 있었어. 그런 게 좀 아쉬운 스타일이 아니었나.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외질도 약간 같은 그 장단을 좀 공유합니다. 근데 외질 저 브레멘에 처음에서 나왔을 때랑 레알 마드리드 때 보면 진짜 개 잘하긴 했는데 잘했지. 미친 듯이 잘했는데. 네. 외질 레알 마드리드 있을 때 진짜 너무 잘했죠. 엄청났죠. 네. 약간 외질은 말년에 동력을 잃어버린 느낌? 본인 스스로 약간 조금. 뭔가 시동이 꺼진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쭉 내려가는 느낌. 그 비행기 시동 끄면 탁탁탁 하면서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내려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탁탁탁 하면서 그냥 너무 심한 얘기 아닌가요? 그 정도면 거의 뭐 그건 추락 느낌. 아니지. 이건 추락이고 네. 이거는 그냥 퓨. 그것도 추락이에요, 사실. 하면서 엔진 꺼졌는데 그거 추락이지. 그거 뭡니까, 그거? 네. 그럼 추락한 건가요? 추락 아니에요. 지금 탁탁탁탁 이게 엔진 꺼지는 소리거든요. 예. 맞잖아요. 비행기 가다가 N 중립론 네. 느낌 약간 중립론. 비행기에도 중립이 있어요? 몰라요. 그런 거 대충 느낌 알잖아. 왜 그래? 라이트 형제세요? 네. 외질은 만약에 아스날에서 커리어를 생각해보면 제일 아쉬웠던 건 카솔라의 부상입니다. 카솔라가 부상을 당하기 전에는 외질은 앞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 잘하는 거 하다가 카솔라 부상당하고 난 다음에 뒤쪽에서 빌드업이 안 되니까 본인이 내려왔어요. 그때부터 외질이 여기서도 애매, 저기서도 애매, 원래도 압박에는 좀 약한 선수였고 그러다 보니까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동력이 조금 내려가는. 독일에서 마지막을 보낼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 이 선수가 이제 마지막에 약간 튀르키예 그 이슈가 있었죠? 약간 이슈가 있어가지고 결국 튀르키예에서 선수생활 마무리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중 국적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는 모르죠, 아예. 모르니까. 뭐 약간 논란이 됐었죠 그때 그런 많이 됐었죠. 지지 발언 이런 것 예, 때문에. 많이 됐었죠. 그래서 다비드 실바, 외질, 파브레가스, 세스크 이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방에는 질라탄. 근데 이브라도 할 만큼 했지. 네, 형이랑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정도면 많이 한 거 아니야? 많이 한 거지.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베일도 저는 이 타이밍에 은퇴가 오히려 늦었으면 늦었지 잘 했다고 봅니다. 계속 있어봐야 쭉 아마 욕을 많이 먹었을 그치. 거라. 네. 요즘 골프 열심히 치는 것 같더라고. 어디 대회 나가서 뭐 성적 냈다고 기사 본 것 같은데. 네. 잘하긴 하나 봐. 골프를 잘 치나 봐. 그건 잘 모르겠어. 잘 치겠지. 잘 치겠지. 네. 뭐야 잘 치겠지? 그렇게 쳤으면 잘 기록 쳐야지. 같은 거는 좀 안 나오나? 그거를 얘가 프로 대회 그걸 땄는지 안 땄는지 모르겠네. 라이센스. 네. 네.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골프가 프로 라이센스를 딸 수 있는데 안 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러? 왜냐면 아마추어 대회 나가려고. 그러면 본인이 좀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그럼요. 있으니까. 거기서 우승할 수 있으니까. 아. 프로웹에 프로 이제 자격증을 따면 네. 아마추어 대회를 못 나가니까. 네. 여기 베일 기록이 있는데 베일 기록? 미국 프로골프 투어 AT&T 페블비치 프로암 1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를 기록했다. 잘 치네. 근데 프로암이라는 건 아마 조금 실제 대회 전에 좀 프로들하고 같이 이제 연습 라운드 느낌의 그런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제법 잘 치는 거죠? 엄청 잘 치는 거지. 7언더, 언더파잖아. 근데 7언더가 본인 혼자서 했는지 아니면 프로랑 같이 조인해서 했는지 그걸 모르겠네.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나와서 뭐 네. 세계 랭킹 3위가 베일 잘 친다고 극찬했다고. 7언더면 우승 그거예요. 네. 근데 이 정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사실 축구 팬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골프를 했는데 이 정도 해줘야지. 그리고 이 선수도 한 종목에서 월크를 찍었던 선수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운동에 대한 어떤 이 신경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잘했겠지 뭐. 근데 조현이 그때 얘기했지만 뭐 마이클 조던도 그렇게 골프를 좋아했잖아. 근데도 잘했잖아요. 지금 프로 뛰고 있는 축구 선수 중에서 공 치는 거 좋아하는 경우 많잖아요. 우리 많죠. K리그에도 되게 많지만 많지. 김기동 감독이 그렇게 잘 친다면서. 잘 쳐. 신태용, 김기동 뭐 이렇게 잘 칩니다. 그렇습니다. 이근호 선수 잘하나요? 이근호 선수는 아무래도 선수니까 네.
축구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되게 못 치진 않는데. 이병 근손실 감독은? 꽤 칩니다. 이 손감이 예. 아주 좋고 그 의지가 아하. 굉장히 귀엽습니다. 역시 성실한 아이콘. 네. 성실하면 아이콘이잖아. 성실 아이콘이지. 선수 시절에. 감이 좋고 또 퍼팅할 때도 굉장히 진지하시고 네. 아주 좋아요. 그래서 몇 등 했습니까? 형은? 나는 이병근 감독한테는 안 되고 아, 그거 잘하구나. 3등? 이근호 선수보다 내가 좀 잘 치고 좀 잘하고. 네. 그 정도 되죠. 중간. 2, 3등.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병근 감독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골프에 대한 너무 집중도가 높으니까 내가 이병근 감독과 2번 쳐봤어요. 네. 근데 2번째 칠 때 좀 친해졌잖아 예. 아무래도. 근데 이제 첫 번째 칠 때보다 2번째가 좀 성적이 더 안 나왔어. 아. 이병근 감독 잘 안 됐어. 근데 한 8번 홀인가 9번 홀인가 아무튼 중간쯤에 이제 보통 보면 좀 집중하자. 스스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주원아 집중 좀 하자. 집중 좀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병 감독은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잖아. 그쵸. 좀 나이가 좀 연배가 있으신데 위잖아. 티샷 준비하면서 이병 감독이 병근아! 병근아 집중하자 병근아! 병근아 좀 잘해보자! 병근아 이렇게 스스로한테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근데 진짜 잘 치고 싶은 집중도가 높은 네, 분인가 보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되게 귀여우시다. 그런 생각을 좀 자기 했지. 이름 부르는 거 쉽지 않다. 병근아 이게 3인칭으로 가는 거거든. 네. 네. 어쨌든 베일 얘기다 골프 얘기를 좀 했는데 베일 은퇴했고 질라탄 은퇴했고 그다음에 문제인물 아자르도 이제 아자르는 근데 지금 나오는 인터뷰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좋은 기량을 첼시 시절에 유지했던 게 이상하리만큼 트레이닝 장면에서 불성실하다거나 그런 얘기가 속속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말도 안 되게 대충 훈련했다는 얘기가 이야기밖에 있으니까. 안 들려서. 아니 그러면 얼마나 기량이 대단했던 거야. 그러니까. 결국 노력하는 것도 재능이기 때문에 아유 노력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는 좀 성립이 불가능합니다만 진짜 엄청난 재능이긴 했나 봐. 그렇게 약간 대강하는 느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몇 시즌 생각하면 그 당시 EPL 킹이었어요. 말도 안 되게 캐리했죠. 킹이었죠. 네. 첼시 캐리했던 거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기량인데 이런 거 보면 좀 아깝죠? 이런 선수는. 감독들이 부담스러웠을 거야. 왜냐면 훈련을 열심히 안 하는데 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감독 입장에서 제일 선수단 관리하는데 최악이거든. 그래. 너무 잘해. 훈련 대충 하는 애를 출전시켜야 되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느 정도 잘하면은 야, 너 나와. 넌 예외? 넌 예외. 그렇지. 너 훈련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팀 분위기 너 망치잖아. 선발 안 돼 이제.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압도적이니까 넘어선 거지 그거를. 안 뜯길 수가 없지. 아마 이런 스타일의 선수는 라커룸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좋은 영향은 아니었을 그렇지. 거야. 대강하는데 무조건 베스트 11은 들어가야 돼. 근데 잘하니까 선수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진 않을 거 아니야. 아니 시험만 치면은 전교 1등이야. 네. 근데 막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막 대충 막 이렇게 자고 자고 있고. 막 시끄럽고. 그다음에 이제 담배 냄새 존나 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야 너 왜 자고 있어? 뭐 했어 어제? 어제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시험만 치면 1등이야. 그럼 골 때리지. 우리 학교에서 우리 반에서 유일하게 서울대 의대를 법대를 갈 수 있는 친구야 지금. 네. 성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뭐라 그러냐 그를? 애매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선생님이? 터치하기도 애매하고. 근데 그렇다고- 압도적인 그러니까 대충 공부가 상위권이야. 그러니까. 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돼. 야, 나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이야. 얘는 무조건 우리 학교 전국 수능 만점 예약이야. 막 그러면 뭐라고 해? 선생님도.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예체능 쪽은 타고난 재능을 이기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고 어려워요. 그리고 나는 만약에 이 업계 종사자라면 주변에서 옆에서 봤을 때 좀 허무할 것 같아. 와, 좀 허탈하고. 그럴 수 있지.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쟤는 저렇게 술 마시고 노는데 저렇게 해? 그러면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중에서 은퇴 제일 아쉬운 선수 누구예요? 이 베스트 11 중에? 저는 아자르. 아자르. 한 번쯤은 더 튀었어야 되지 않나. 조금 레알에서 그래도 한두 시즌 적어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야, 돈은 아깝지만 그래도 너 그 시즌은 네가 세탁했다. 약간 이런 느낌? 뭐 처음에 부진했지만 몸 관리 못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한 2, 3년은 괜찮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은퇴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아자르의 플레이를 너무 보고 싶었으니까 그런 화려한 플레이를. 그리고 그 전에 너무 좋았고. 근데 이거는 지금 느낌은 아자르는 그런 이야기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레알에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좀 진짜 아마 레알 마드리드 클럽에 국한된 게 아니라 축구 최근에 한 20년 사이에 이 정도 먹튀는 없었어요. 최고의 먹튀가 아닌가. 환희 형은? 뭐 나이로 봤을 때는 헥토나 브루살리코가 제일 아쉬운 것 같고 경기 수까지 따지면 헥토가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90년생이면 좀 더 뛸 수 있고 그치. 제가 경기 봤을 때
되게 영향력이 커요. 작년 시즌까지. 근데 갑자기 은퇴해가지고 뭐 이런 선수들은 나 궁금해요. 어떤 심리인가. 분명히 이건 심리적으로 뭔가 있어서 은퇴를 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선수가 쾰른에서 계속 뛰었거든요. 사실 좀 큰 클럽 갈만도 한데 계속 쾰른했어요. 국가대표 계속 주전. 그치. 원래 그 레브가 슈멜처를 안 뽑기 시작하면서 이제 헥토어가 떠가지고 왼쪽 백 거의 붙박이로 몇 년 뛰었는데 진짜 슈멜차 안 썼죠, 레브. 이 선수 치고는 커리어가 쾰른에서 그냥 딱 끝났으니까 굉장히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긴 해요. 캐릭터 자체가 조금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이 선수 좀 아쉽긴 하고 뭐 나머지는 은퇴할 만하다. 그래, 뭐 부상이든 네. 아니면 나이로 보나 이래저래 은퇴를 할 만한 선수들이긴 한데 형은 아자르, 그 다음에 헥토어나 브르살리코 나이로 봤을 때. 나이로 봤을 때. 저는 그냥 플레이만 놓고 봤을 땐 다비드 실바. 그 보는 사람이 되게 즐거워지는 플레이를 했던 선수인데 이래저래 부상 때문에 은퇴한 게 좀 아쉽죠. 그런 느낌으로 비슷한 감정이 제가 카솔라였어요. 너무 아깝다. 좋아하는 선수기도 했고. 근데 사실 내년에 나 뛸 건데라고 해도 상관없는 선수는 질라탄? 해도 했을 것 같아. 질라탄이 뛰겠다는데 뭐 뛰세요. 그치. 어디서든지 네. 뛰고 싶으신 데서. 그렇습니다. 난 은퇴 되게 늦게 할 줄 알았어. 더 그냥 한번 45? 뭐 그냥 아니면 할 스웨덴의- 때까지 끝까지. 스웨덴의 미우라. 그래 스웨덴 리그 가서라도 어떻게든 뛰어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은퇴할 줄 알았는데 딱 갑자기 딱 생각 바꾸더니 바로 은퇴해버리더라고. 아마 이 다음 스텝을 본인이 뭔가 좀 생각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약간 느낌상 그냥 할리우드에서 모두 배우. 하나 할 것 같고. 배우 하면 되잖아. 그 카메오처럼. 칸토나가 배우죠. 칸토나 했었죠. 배우 경력 있죠. 맞아요. 칸토나가. 그래서 질라탄도 캐릭터가 확실히 있어서 예. 뭐 주연은 아니지만 약간 잠깐 나오는 뭔가 역할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근데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질라탄 그 팀 내에서 솔직히 좀 이상하다. 약간 좀 또라이다. 약간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난 들었거든. 근데 이상 안 할 리가 없잖아. 딱 근데 봐도 이상하지 이상하지. 좀. 되게 특이하다.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 좀 과한데? 약간 좀 병맛인데? 약간 이런 느낌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근데 그 평가가. 아무도 말을 못 하겠지. 그렇게. 연차나 그리고 만약에 이랬는데 그러니까 질라탄 같은 이브라 같은 스타일의 선수는 조금만 못해도 개욕 처먹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보여줬던 카리스마나 득점 기록이나 이런 게 워낙 대단하니까 그리고 그때 김태형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좀 후천적으로 이 자기 방어 기제가 높다 보니까 생긴 나르시시즘이 아니냐 자아도취 경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나무위키 이미 배우라고 직업이 돼 있네. 뭐 했나 보네. 몇 번 아, 나왔네. 이미 영화 몇 편 찍었대요. 태권도장 같은 거 해갖고 약간 느낌이 액션 영화의 중간 악역. 그래서 키 큰데 이 태권도차기 하고 하는데 이런 거. 말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자, 정권적인 3회 질라탄! 막 이렇게. 네, 그런 느낌. 그 무빙에 농구 선수 나오잖아요. 박광재 씨인가? 나오죠. 키 큰. 그 광재 언니 네. 유튜브 그 먹방 하시는 분. 네. 그분 농구 선수였잖아요. 센터였잖아. 그 북한 기력자. 맞아. 맞아요. 약간 그 감정 그렇지. 선 있는 약간 네, 그런 희수 약간. 삼촌. 나오지. 네. 농구 선수인지 다 몰랐어. 농구 선수였어요. 그랬구나. 전자랜드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오프닝에서 트랜스퍼 마켓이 얘기한 은퇴 베스트 11 이렇게 간단하게 봤고요. 요 채팅창에서 얘기한 거 저희가 사실 아침에 축구 때도 간단하게 얘기하긴 했는데 그 벨기에랑 스웨덴 경기 치르다가 지금 벨기에 쪽에서 총기 사건이 있어서 경기가 전반에 멈췄어요. 근데 그거는 뭐 사실 이야기를 다룰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그것 때문에 안전 문제로 경기가 멈췄다. 그것뿐이고 뭐 관련된 이슈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축구적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불안한 상황이 저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축구와 관련돼서는 이런 테러 때문에 위험했던 순간들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너무 흉흉해 요즘에. 하마스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침공도 그렇고 우리가 가까이 있는 축구라는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거 말고는 뭐 사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히든 라이브로 넘어가겠습니다. 재계약 관련된 얘기를 모아보고 그 다음에 기성용 선수 얘기랑 이근호 은퇴를 붙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계약 이슈는 밀러랑 노이어인데 요 얘기는 또 독일맨이 있기 때문에 독일맨이 얘기해 주시죠. 2024년에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계약 시점이 맞고 얘기 중이라고 하는데 뮌헨은 베테랑 노장 선수들에게 1년씩 계약을 하거든요. 항상 연장을 계속 하거든요. 그게 1년 후에 우린 헤어지자가 아니라 그냥 1년 하고 또 보고 또 1년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뭐 1년 연장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될 경우 2025년 여름까지 뛰게 되는데 어쨌든 두 선수가 뮌헨을 상징하는 지금 선수가 됐고 과연 상징이죠. 네, 뭐 뮬러가 좀 더 상징이긴 하지만 노이어는 다른 팀에서 와서 어쨌든 이렇게까지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중용받으면서 빅클럽에서 뛸 수 있다는 건
이 선수들의 어떤 평소 캐릭터라든지 영향력이 되게 크다라고 볼 수 있고 대단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대단하죠. 근데 만약에 이 선수들이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못 왔을 텐데 이 바이언 이선이 다 괜찮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무시할라는 아직까지 경험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사네, 그나브리, 코망으로 보면 누구는 좀 부상을 자주 당해, 누구는 좀 탐욕이 심해, 누구는 기복이 심해 이런 게 있는데 밀러 나오면 경기가 순식간에 바뀌는 걸 보면 이 선수는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계속해서 연장 계약을 몇 년 해도 기량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선수도 전형적인 천재과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후반에 출격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고 그렇지. 이 선수는 확실히 팀을 위해서 뛰는 느낌이 나고 뭐 나는 뮬러가 나이 들어서는 뭐 불만 있다는 건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 본인의 역할에 되게 100% 수행하는 캐릭터. 너무 잘하죠. 이거는 너무 잘하죠. 확실히 리스펙 받을 만한 행동들인 것 같고. 그리고 밀러의 어떤 그 유머 감각이 계속해서 바이언을 상징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포인트가 되진 않을까요? 웃기잖아. 웃겨. 그거 좀 이상해요. 좀 괴짜? 특이하고 괴짜. 근데 그래. 유쾌한 괴짜. 기분 안 나쁜. 기분 나쁜 괴짜도 있어. 맞아. 그러면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할 거야. 근데 웃기잖아. 웃겨. 네. 노이어도 실력인데 노이어는 이번 게 조금 깬 것 같아. 이번에 큰 부상? 부상을 근데 스키 타면서 부상당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나겔스만 감독이랑 뭐 이렇게 좀 부딪혔었던 게 막 너무 이상하다 그러기보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노이어의 이미지가 조금 깨졌어요. 근데 노이어가 또 이제 본인이 데려온 코치를 나겔스만에 내보내면서 거기서 이제 갈등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해서 좀 자기 애가 좀 강한 선수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걸 대중으로부터 잘 드러내진 않긴 하는데 확실히 내부에서 캐릭터는 있고 약간 뭐 누구랑 친한지 정확히 모르겠거든 느낌이. 약간 혼자 골키퍼들이 보통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뭐 슈퍼스타고 정말 그 골키퍼 업계에서 보면 선구자잖아요. 선구자죠. 그래서 그럴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선수가 만약에 제대로 된 폼을 회복했다고 했을 때 선방과 발밑 이런 중요한 형태 그다음에 팀을 이끌어가는 리딩 능력까지 하면 이거에 비할 골키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노현 은근히 인터뷰도 되게 세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씀 그냥 하고 약간 못 바꾼 것 같긴 해요. 그 람도 그렇지 않아요? 은근히 람도 보면 잘하지. 은근히. 생각보다 독일 선수들 중에 이거 하고 싶은 센스 말 해. 많아. 그러니까 본인 의견을 표출하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물론 개개인의 성향이 중요하겠지만 독일이 본인의 개성을 드러내는데 크게 제약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해도 뭐 그런 갑다 하고 말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얘기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아무래도 이제 동양 정서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쉽지 분들이 않지. 있죠. 저런 말 굳이 왜 하지라고 하는데 유럽에서 뭐 이게 뭐 어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우리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만한 선수 잘 없잖아. 없지. 그 좀 자신의 개성을 드러냈다가 문매를 맞는 경우도 많고 어릴 때부터 그게 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문매 맞지 않을까? 그런가? 너무 말 심한 거 아니냐? 문매를 맞고 신경을 안 쓰는 건지 문매가 약한 건지 아. 적은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정확히 네. 반응은. 근데 기본적으로 내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 의견을 내가 얘기하는데 뭔 상관이냐는 마인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그 나라 분위기나 개개인의 좀 특성이 있겠죠. 만약에 이 밀러랑 노이어 같은 선수가 다른 팀에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쭉 그 팀의 상징처럼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는 선수. 근데 그러려면 그 팀의 레벨과 본인의 레벨이 어느 정도 맞아야 맞아야죠. 이게 되는 거잖아요. 또 오래 있어야 돼요, 그 팀. 그러니까 그래서 상위권 팀 중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오랫동안 뛰고 있는 아이콘 같은 선수. 요즘 있나? 요즘에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로이스, 로이스, 마르코 로이스, 그다음에 이제 모드리치 나오고. 음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팀에 쭉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팀에서 오면 마르코 로이스도 지금 보면 맨시안에서 왔잖아. 글라드바흐 출신. 그리고 요리스는 또 다른 데서 역시 온 선수고. 근데 그런 거예요. 그 리그의 그 국적 선수여야지만 좀 더 약간 낮아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이어. 나이? 다이요? 오래 있긴 했잖아요. 네. 네, 잉글랜드 선수고. 네. 네. 그럼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 근데 실력이 좀 부족하죠. 예, 많이 부족하죠. 뛰어야지. 네, 뛰어야 돼. 영향력이 있어야지. 바디 좋다. 바디. 바디 좋아. 그렇지. 근데 바디가 아무래도 주목을 조금 덜 받는 팀에 있다 보니 지금 코케 인정이다. 코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코케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다이어가 스포르팅 유투 출신인데. 맞아. 그래서 얘 잉글랜드인데 홈그로운이 아니야. 아니 어쩌다가 포르투갈에서 이렇게 오래 선수생활을 한 거야 어렸을 때는? 그래서 내가 다이어 얘기를 좀 이거저거 찾아봤는데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유스하다가 왔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대. 공을 좀 차는 미드필더다. 거기서 처음에는 좀 유스를 거기서 포르투갈이니까. 그런 식으로 좀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커왔다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되게 좀 아주 좋은 유망한 자원이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 별로 좋지 않죠. 네. 뭐 채팅에 엄마 때문에 부모 따라. 그럴 수 있겠죠. 특이하잖아요. 잉글랜드 선수들은 보통 잉글랜드에서 출발하기 마련인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그거 말고는 좀 많지 않다. 근데 그건 좀 있네요. 국적이랑 뛰고 있는 리그가 딱 정렬되진 않지만 저는 그런 느낌의 선수 중에 하나가 마르키뉴스였어. 파리 생제르맹 하면 떠오르는 선수 중에 하나가 저는 마르키뉴스거든요. 일단 오래 뛰어야 되니까. 오래 뛰었어. 계속 봐야 되고 네. 아직도 여기서 뛰네 이런 느낌이 그렇지. 있어야 되니까. 네. 나초 얘기 나오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세징야 얘기하는 분도 있고. 세징야는 대구구 인정이지. 자체죠. 인정이죠. 반페르신 왜 얘기하죠? 소니 지금 토트넘에서 완전 짬밥 세거든요. 그렇게 가고 조금만 있죠. 더 가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선수 맞죠? 요 정도? 그러니까 나이도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돼. 사카는 아직 너무 어리죠.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재계약 관련돼서는 린달러프랑 완비사카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그리고 마샬. 이게 계속 야, 아까 얘기한 거 선수 중에 마샬도 들어가야 되겠다. 시간으로 따지면. 시간만 그렇지. 와, 생각보다 진짜 오래됐어. 난 마샬이 정말 이렇게 오래 맨유에 있을지는 정말 이거 몰랐어. 우리 히든풋볼 초창기 주제였어요. 맞아요. 마샬 이거 금액 그때는 이제 1,000억을 넘는 선수가 거의 없었으니까 얼마였죠? 한 900억, 800억 됐나? 맞아, 900억 정도 됐어. 그래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 거의 한 달을 했을 거야. 주원이 방송을. 형이 얘기한 별명 있었잖아. 마거품. 그랬나? 그랬다 마거품 얘기했다 조년 개쌍욕 먹었어요. 네가 뭔데 거품이라 그러냐고. 아, 그랬어? 욕 많이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등장했던 선수들이 지금까지 뛰면 그걸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지. 오래 뛰긴 했어요. 중간에 뭐 다시 딴 데도 갔다 오고 그런 거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그때 바날 감독이 픽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거품 이제는 거품도 없다고. 네. 근데 그땐 그건 있었어요. 가끔 번뜩이는 게 있긴 있었어. 근데 마샬이 아직도 젊어. 그러니까 아직 되게 나이가 많지 않아. 27이야. 그러니 몇 년생이죠? 95년생이야. 아, 진짜 젊다.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94부터는 약간 이제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95까지는 느낌이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긴 해. 94부. 야, 저 몇 살 때 온 거야? 그러니까 정말 어릴 때 온 거야. 룩쇼도 95년생이에요. 근데 되게 보면 베테랑 같잖아. 여전히 20대다. 네. 근데 린달레프랑 뭐 완비사카, 마샬 관련된 지금 뭐 재계약 링크가 있긴 있는데 이 중에 필수적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선수는 굳이 셋 중에 하나 뽑자면 하나라고 한다. 완비사카 어린 선수가 그나마 낫지 않을까? 그런가? 그러니까 뭐 실력을 떠나서 네. 뭐 완비사카 뭐 백업으로 쓸 수도 있고 더 좋은 선수가 온다면. 근데 린델로프는 이제 94년생. 내가 생각하는 94년생이면 나이가 좀 약간 이제 차는 나이고 어차피 주전은 아니야. 세 번째야 수비수. 나는 94년생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인데. 수지. 수지가 94년생. 수지가 94년생이에요. 더 젊으실 것 같아. 같은 구사가 FX 크리스탈. 그분들도 이제 나이가 네. 서른이네. 벌써. 이제 서른이 된 거죠. 저는 구사하면 생각나는 건 수지예요. 네. 수아레즈 말고. 네. 어쨌든 갑자기 그 수지 이제 그 이두나 나오더라고요. 이두나? 웹툰을 넷플릭스로 한 거. 네. 볼 생각입니다. 수지 좋아해서. 네. 예쁘잖아. 쿠팡에서 수지 나온 것도 재밌다 그러던데. 재밌어요. 안나인가? 안나 재밌어요. 그 약간 허언증 관련된 내용. 그렇게 스타트를 하는데 그건 꽤 아니고. 재밌어요. 수지 연기 잘합니다. 여튼 마샬 재계약은 저는 실제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샬을 데리고 이제 맨유가 계속해서 간다라고 하면 팬들 입장에서는 좀 과연 이 클럽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법해. 그럴 수 있죠. 네. 이 세 명의 재계약 자체가 지금 맨유의 상황을 말해주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린델레프나 완비사카 백업 오른쪽 사이드백. 린델로프가 만약에 네 번째 센터백이면 좋은 재계약이라고 봐. 근데 주급이 엄청 높다며 린델로프가. 근데 그럼 이제 문제가 좀 되잖아. 지금 그 이제 맨유도 어느 정도 이네오스 쪽으로 그게 렛클리프랑 방향이 설정이 되면서 그림을 만들어 가겠지만 지금 맨유 스쿼드를 쭉 놓고 보면 좀 여기저기가 부실한 데가 많거든요. 밸런스가 좀 안 맞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주전급으로 뛴 거는 절대 안 되고. 근데 주급이나 이런 걸 봤을 너무 때 세니까.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오래된 선수들이니까 또 그만큼 대우는 해주긴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할지 재계약을 할지. 근데 이상하게 마샬은 한 번 더 재계약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마샬도 분명 주급 꽤 비쌀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 칼을 뽑고 정리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시즌 조금 감안하더라도 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런 선수 낼 거면 정리하는 게 나아. 한번. 한번 해야 돼. 어. 너무 좀 고주급인데 그거에 상응하는 활약을 못 해주는 선수가 많아요. 저는 이거는 한번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튼 자 재계약과 관련된 이슈는 이 정도 체크하고요. 이제 오늘의 메인 디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성용 선수 인터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근호 선수 하필 은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성용 선수의 인터뷰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골닷컴과 인터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일 아쉬운 부분은 차이를 만드는 선수가 많이 없다는 것이다. K리그는 외국인 선수 싸움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 선수들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차이를 만들어냈을 때 상대를 압도하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예를 들어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꼭 팀에 두세 명씩 차이를 만들어내는 선수들이 있다. 상위권이든 하위권이든 어떤 팀이든 그렇다. 그런 역할을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줘야 하는데 외국인 선수들이 하다 보니까 경기력에 대한 아쉬움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에 관련해서 형은 동일하나요? 이게 K리그 전체의 문제보다는 뭐 팀의 문제가 아닐까요? 몇몇 클럽. 네, 그런 느낌도 들고 있고 뭐 이런 선수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전 세계를 봐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위 말하는 에이스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선수들이 얼마큼 많은가 안 많은가에 따른 건데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네,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외국인 선수가 들어왔을 때 기량 차이가 특히나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K리그 안에 그런 선수들이 많이 없다는 것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는 이적을 하니까 유럽으로 가는 경우가 유럽으로 많죠. 가니까 K리그가 그 선수들을 계속해서 보유하기에는 연봉 수준이나 이적료로 그렇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쉽지 않거든. 우리가 K리그가 상위 레벨의 리그라면은 아마 그런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남아 있겠죠. 그러나 기성용 선수도 차이를 만들어낸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는 이제 외국에서 뛰었잖아요. 네. 그런 거라 좀 다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좀 의역해 보건데 K리그에서 뛰는 자국 선수들의 경쟁력이 조금 더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리미어리그에 이런 선수들이 팀마다 있는 거는 저는 맞는 얘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의 국적을 펼쳐보죠. 그럼 다 잉글랜드인가? 혹은 좀 더 펼쳐서 영연방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잉글랜드인 최고의 리그라고 불리고 있는 프리미어리그도 외국인 그렇지. 판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손흥민도 외국인이죠. 살라도 외국인 선수가 득점왕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잉글랜드 선수들도 잘하는 선수들이 있지만 잉글랜드는 훨씬 더 유럽 무대에서 남미 무대에서 이제 수입을 더 쉽게 하고 또 많은 돈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잉글랜드 선수보다 잉글랜드 선수가 아닌 선수들이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단히 좀 많이 그렇죠. 있죠. 예.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오히려 조금 더 리그를 넓혀서 외국인 비중을 우리가 직접 다 잴 수는 없습니다만 제 느낌엔 만약에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 잉글랜드를 봤을 때 외국인 비중이 제 느낌엔 잉글랜드가 좀 높아 보이긴 해요. 높죠. 근데 다른 쪽으로 가면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 좀 맞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얘기하자면 기성용 선수의 어떤 표현이나 이런 거는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국내 자국 선수들의 경쟁력이 좀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라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전 동의하는 편이고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잘하는 선수 해외 가잖아요. 하는데 잘하는 선수 해외 가면 누군가 거기서 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번뜩이는 선수가 또 나와서 또 휘젓고 다니다가 해외를 가고 다시 누가 등장해서 해야 되는데 뭔가 뚝뚝 끊겨요. 한 명이 나가면 우리 K리그 이제 크랙이 좀 안 보이네. 우리나라 선수 번뜩이는 선수 없네 하는 시즌이 중간중간에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 선수가 뭐 다치거나 아니면 해외로 가거나 추락하거나 하면 위아래로 딱 찢어지면서 그 자리를 계속 누군가가 메워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약한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유소년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인터뷰다 보니까 길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게 이제 유소년 때부터 좀 이런 것들을 이런 스타일의 선수들을 만들어내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고 나는 추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워딩을 가지고 기성용 얘기가 틀리냐 맞냐라는 얘기를 하기보다 결국 이 기성용 선수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로 본다면 저도 한희영 얘기 쪽이 맞는 것 같은데 선순환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해석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뭐 비단 선수뿐만 아니라 그런 선수들의 어떤 플레이나 어떤 실력 향상을 장려해야 되는 것은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 레벨에 와서도 그런 선수를 보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너무 천편일률적인 전술이라든지 너무 수비적인 전술이라든지 너무 좀 고착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써왔던 옛날 어떤 스타일의 변화보다는 옛날 스타일의 어떤 축구를 구사한다든지 그러면 선수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들고 그러면 이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좋은 선수가 나오려면
이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발전이 돼야 되겠지만 이게 큰 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돈 문제로 귀결되지 않나요? 그렇죠. 어쨌든 결국 선수 돈 문제로 입장이 귀결되지 않나? 돈 문제일 수도 어. 있고 선수를 키우는데도 돈이 들어가니까. 드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전 K리그라는 포지션이 잘하는 선수가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는 건 막을 수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종료 수익이 생긴다면 그게 또 리그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선수가 나갔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어린 선수가 계속 공급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가. 예를 들어 뭐 지금은 아약스가 굉장히 헤매고 있습니다만 네덜란드 리그 같은 경우가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이 선수들이 다시 큰 리그로 가서 매각이 되고 또 거기에 좋은 선수들이 들어가는 시스템이니까 아약스나 페이노르트나 이런 초명문 구단이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아마 선순회 되는 구조가 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기성용 선수의 얘기가 틀렸다 맞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예. 충분히 얘기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리그가 어디냐. 그럼 차이를 만들어내는 리그를 어디를 보고 있느냐.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뭐 라리가, 세리아 말도 안 됩니다. 거기까지 가는 건 너무 아우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다. 비교하면 절대 안 되고. 그럼 그 중간에 어디를 봐야 되느냐? 그건 우리가 모르잖아. 사실 우리 네. 레벨하고 맞는 리그가 어딘지.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비교했을 때는 최상의 리그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실에 맞게 생각을 해야지. 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그 쇼츠로 나오는 거 있어요. 차두리 이제 전 오상고 감독이자 예. 애플서울 유스 디렉터였던 차두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재밌게 형이 읽어주세요. 그거는 차두리 아버지가 차두리 아버지가. 열심히 하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그거는 표정이 왜 그래요? 그렇게 아니 그 표정이 그렇게 하긴 해. 아, 이 정도는 아니, 나도 봤어. 이 정도는 아니야. 지금 실수해도 돼. 형 근데 너무 지금- 형 지금 너무 우스꽝스럽게 지금 표현했어. 패시미스하고 지금 잘 안 되고 와도 이러다가 제가 봤을 때 그래. 이경영 아저씨가 곽경영을 나를 조롱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한 게 아닐까. 지금 너한테 완벽한 거 말하지 않아. 점점 차범근으로. 너네 실수해도 되고 터치 벗어나도 되고 시티 빗나가도 돼. 애쓰는 모습만 보이란 말이야. 애쓰는 모습만. 야 둘이야. 차범근이었다. 차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둘이. 자, 차두리 방금 이제 전 오상고 감독이 얘기한 거 다시 그냥 읽어드리면 재밌게 해라. 열심히 하고 모르는 건 물어보고 안 되는 건 계속 해봐라. 지금 실수해도 된다. 지금 패스미스하고 지금 안 돼도 된다. 나중에 너네들이 손흥민처럼 국가대표 됐을 때 완벽하게 됐으면 좋은 거지. 지금 너네한테 완벽한 걸 바라지 않는다. 실수해도 되고 터치 벗어나도 되고 슈팅 빗나가도 된다. 그거 잘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걸 보여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지금 그 슈퍼러브 쪽에서 또 해버지와 함께 근본 투어. 와, 그 교토파플상가 다시 가는 거 보니까 또, 예. 그, 해버지 이야기를 보면 연습할 때 100%를 보여줄 수 있게 해야 시합에서 100%를 발휘할 수 있지, 연습 때 6, 7%만 발휘해서는 시합에서 100% 발휘할 수 없다. 아자를 빼고, 이런 얘기가 가능한데. 이게 실제로 그런 게 선후배 관계 때문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세게 못해요. 훈련할 때 형도 당연히 해봤겠지만 세게 하면 선배가 너 뭐하냐? 이렇게 하고 감독도 야, 내 시합인데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하는데 유럽 가서 훈련을 보면 저 새끼 미친놈인가? 우리 기준에서는 뭘 저렇게 연습인데 세게 해라고 할 정도로 하거든요. 그러다가 훈련하다 가끔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맨날 싸우지. 겁나 싸우지. 주먹질도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는 다 개개인. 뭐 네 형 동생 상관없어. 내가 뛰는 게 중요해라는 생각. 하지만 팀도 생각하죠. 하지만 내가 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감독한테 어필하려고 진짜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 사실 내가 거기 가서도 나도 세게 못할 것 같긴 해. 당연히 눈치 보겠지. 아니 팀의 에이스야. 내가 태클 걸었어.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아요? 욕 먹죠. 내가 욕먹지. 뭐하냐 너? 열심히 한다라고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지 하나도. 네. 그래서 이것부터가 되게 이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안 되고 이제 일본 사람이 말해요. 아 우리는 뭐 센파이 뭐 이런 구조가 있으니까. 센파이. 선배. 맞잖아. 센파이 몰라. 센파이밖에 못 들어서 센파이 뭐 거래됐어네. 뭐 그러니까 뭐 그쵸. 우리는 센파이. 우리는 선후배 사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둘이 간바이는 아는데. 네. 간바이. 네. 그래서 센파이는 이제 몰랐네. 일본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 공감을 하는 거지. 두 나라의 문화는 선배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100%로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우리가 바꿔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잖아. 이거는 그치.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근데 이제 조금씩 깨지거나 바뀌고 있는 거는 전혀 없나? 많이 바뀌었죠. 조금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많이 바뀌었죠. 지금도. 네. 형이 봤을 때도 왜냐면 형이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황카카 그다음에 이슬기 코치 요 분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거 가끔 와서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네네. 클럽 레벨을 네네. 어린 선수들의 클럽 레벨을 보는데 그때 분위기는 좀 어때요?
다 거의 90% 이상 차두리 감독 반대로 합니다. 왜 해? 아니, 왜 해? 어. 그거 왜 그렇게 해? 그러니까 다 부정적인 말만 아. 해요. 왜 거기서 가? 안 되면 빼 뒤로. 야 이런 식이에요. 해봐. 이런 황진성 이슬기는 계속 저번 주에 이제 하는데 골키퍼가 빌드업하다가 터치 길어가지고 네. 실점했어요 바로. 아, 뒤쪽에서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그 후방 빌드업 네, 하다가 하다가 근데 이제 골키퍼가 이제 뭐 좌절하자. 얼마나 좌절하겠어. 심지어 그 친구는 전학생이라서 온 지 한 달도 안 됐단 네. 말이에요. 근데 좌절하니까 주원아 이제 연기 한번 진성이가 해주실래요? 황진성 감독이 이제 멀리 있잖아 골키퍼. 어. 주원아 10골 먹혀도 돼 상관없어 그냥 해 연습한 얘가 이제 킥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불안하니까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빵 로킥 지를 거 아니야. 때리니까 네. 10골 먹혀도 돼 상관없어 그냥 계속해 근데 라고. 혹시 그거였네. 상관없어. 해 해봐 한번. 10골 먹혀봐. 해 괜찮아. 그 형이 그때 한번 했었던 거 있잖아. 네. 10골 먹혀도 돼 라고 했는데 10골 먹히잖아요. 와가지고 야 죽으라면 죽을래? 그럼 먹으라고 그렇게 거저것도 다 먹냐? 이러면서 이제 근데도 내가 아주 뭐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리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친구들이 고1인데 초등학교 때도 운동했으면 5, 6년을 딴 데서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렇게 해도 못 받아들여. 그렇겠죠. 왜냐면 망했어. 나 진짜 나 실패했어 오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윙어가 계속 드리블할 때 막혔어. 근데 걔가 막 계속 표정이 이미 똥침 표정이야. 근데 이슬기가 옆에 가서 윙이었으니까 야 웃자. 야 좀 웃어. 표정 좀 풀어. 근데 대부분의 야, 감독은 표정 관리 안 하냐? 웃어. 대부분 웃으라고. 감독은 웃으면 야 웃냐? 웃음이 나오냐 이건데 이슬기는 야 제발 웃자. 너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인상 쓸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애들이 애들은 들어와서 웃으라고 진짜 많이 웃더라. 해벨레 웃으라 그랬지 해벨레라 그랬어? 재밌냐? 집중 안 하냐? 재밌어? 웃겨? 웃으려고 왔어? 네 플레이가 더 웃겨 이 새끼야 이러면서 새끼가 말이야. 그런 느낌. 내가 느끼기에 다른 팀들은 야 웃냐? 이렇게 하는데 야 그래도 우리 팀은 야 제발 웃자 라고 하니까 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그 상황이. 근데 이슬기 코치 비주얼로 하면 좀 무섭지 않을까요? 근데 걔 또 목소리가 베컴이 약간 베컴 빨아서 야, 네 웃는 거 보니까 옆에 있는 김한 기자 좋아하더라? 기분 좋대. 기분 좋단다. 이러면서 이제 많이 웃어. 왜 공차냐? 개그맨 되지? 이러면서 너 웃으니까 다 좋대. 이러면서. 근데 진짜 많은 팀들이 심지어 경기 중에 불러. 야 와봐. 뒷짐 주고 와. 근데 그게 예전에는 그렇게 부른 다음에 형 같은 경우에는 따기를 때렸잖아. 근데 지금 그러진 때리진 않을 거 그러진 아니야. 난 바로 맞았죠. 형 바로 맞았잖아. 최소 쫙쫙. 요즘에는 맞진 않죠. 그런 건 그런 건 맞아요. 없다. 근데 경기 중간에 사이드로 불러가지고 겁나 그냥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왜 그때 그렇게 했으면 그게 나는 피드백이 아니라 애를 말려 죽이는 거야. 말려 죽이는 걔는 거예요. 그럼 잘할 확률이 떨어져요. 왜냐면 생각할 게 많거든.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 왜냐면 이게 차이를 만들어내려면 도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뒤로 백패스하는 거 다 모든 선수들이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앞으로 가서 차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앞으로 가는 걸 무서워하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문화가 좀 퍼지려면 결국에 이런 교육 환경에서 됐던 선수들이 잘 되고 이들이 좀 성과를 내야 이런 게 퍼질 거 아니에요? 이게 잘 되고 있나요? 많이 안 돼. 왜냐면 일단 그래? 성적을 감독은 내고 싶어 하고 그렇지. 그리고 내 말 안 듣는 애를 이해해 줄 생각은 전혀 없고 네. 내 말 안 들었다에 이제 해서 혼내는데 혼내는데 바쁘고 그리고 또 어떤 걸 봤냐면 그 체력이 부족한 애가 후반 체력이 부족하고 느꼈나 봐. 빼더라고. 네. 연습 경기 때 빼는데 빼고 뺑뺑이를 돌리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쟤는 왜 갑자기 연습 경기 때 뺑뺑이 돌고 있으니까 체력 부족하다고 돌고 있대. 와 그런 거 근데 요즘도 그래서, 있구나. 야, 체력 부족한데 뺑뺑이 돌면 체력이 올라가? 왜 체력 부족한지 분석을 하든지 뭘 영양을 바꾸든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야 힘들면 체력 올려 뺑뺑이 돌아 하면서 이제 연습 게임인데 막 주변 돌고 있어. 나는 좀 제가 저렇게 돈다고 체력이 좋아지면 다행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뺑뺑이 돈다고. 체력이 좋아지려면 체력 훈련을 해야 그렇죠. 제대로 된 확실한 훈련을 해야죠. 피지컬 훈련을 해야지. 손흥민 선수가 92년생이죠. 그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01년생입니다. 이들은 타고난 재능이 컸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당연히 성과를 이뤘겠지만 좀 일찌감치 해외로 갔잖아요. 그리고 뭐 손흥정 씨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를 조금 다르게 키운 바도 있고 이강인은 일찌감치 스페인으로 갔고 근데 이들이 만약에 일찍 해외를 안 가고 국내에 있었으면 지금만큼 안 됐을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김민재가 대단한 거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 선수들이 육성돼서 아까 기성용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가 해외로 유출됐을 때, 유출이라는 표현을 좀 이적을 했을 때 계속해서 그 자리를 잘 좋은 선수들을 채우기는 쉽지 않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당돌한 선수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다 약간 마음속에 소심함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렇게 했다가 혼난 추억들이 다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에서는 진짜 그렇게 하면 바로 밀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중학교야 좀 실수해도 혼나고 그 다음날 그냥 웃으면서 하면 되는데 프로는 돈이고 거기서 내가 혹시 무리하게 드리블했다 뺏겼을 때 내가 위치가 이상해지지 않을까?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대부분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뚫고 나오는 선수들 뭐 어쩌라고 내가 할 건데 이라는 선수들이 간혹 나오긴 하죠. 우리나라에. 당돌한? 네. 그런 경우는 없나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운동을 한 경우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빙상 쪽에서 들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도자 얘기를 했잖아요. 시스템이랑. 빙상 쪽에 문제 많잖아요. 항상 문제가 많은데 학부모들이 코치나 감독한테 얘기한대요. 안 될 것 같으면 때려도 괜찮다. 때리라고. 그럴 수 있지. 축구 쪽은 안 그런가? 그런 지도자, 그런 학부모가 옛날에 있었겠지. 쥐어 잡으라고 그러는 경우들이 아니, 옛날 학부모가 공부할 있잖아. 때도 학원 보낼 때도 그랬잖아. 때려줘도 돼요. 선생님한테 그랬고. 애들 잡으라고. 요즘은 안 그렇죠. 근데 요즘은 안 그런가? 덜하죠. 이거는 축구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도 우리 네. 어렸을 때 교육 봐요. 솔직히 억압하면서 그렇지. 자율로 공부하는 사람은 없잖아. 솔직히 공부 누가 하고 싶겠냐만.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 내가 이제 고1 학생들을 보니까 앞에서는 선생님 코치들이 말하면 네 해. 근데 또 그렇게 말 안 듣긴 해. 근데 그거를 규율을 잡으면서 그 속에 자유를 찾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긴 해요. 그러니까 황진성 이슬기도 속으로는 화가 나지. 나는 게 나지. 있겠죠. 왜냐면 말을 그러니까 쓰레기를 월요일날 치우기로 했어. 근데 애들은 그걸 까먹어. 놀다가 안 해. 근데 우리 성인 입장에서 아니 월요일날 하기로 했으면 그걸 왜 해야 되는 거야. 왜 까먹지? 근데 이제 우리 시선에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 애들이라고 그냥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내 까먹었나 보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고민이에요. 어떤 식으로 말할지, 어떤 단어를 써서 어떤 투로 말할지. 화를 조금 내야 될까? 아니면 조금 착하게 말해야 될까? 네. 엄청 항상 그 얘기만 해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투로 말하자, 어떤 말투로 말하자. 단어는 이걸 쓰지 말자 이런 식으로. 근데도 진짜 교육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 교육도 어렵긴 한데 또 그것도 만들어야 되잖아. 선수도 만들어야 되지만 만들어야죠. 사람도 만들어야 되잖아. 만들어야죠. 그 동시에 가져가는 게 네. 너무 어렵더라고. 이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좋아지긴 하겠죠. 뭐 아주 안 달라진 아니, 건 옛날에 아니잖아. 비하면은 많이 좋아졌죠. 네. 또 프로 산하 어떤 그 팀들도 많이 생기면서 훨씬 더 좀 과학적이고 또 지도자들의 수준도 높고 네. 그런 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네. 여전히 갈 길은 좀 멀어 보인다. 그쵸. 지도자들이 좀. 근데 좀 늘어나긴 했어요, 옛날보다. 내가 현장에 물어보면. 괜찮은 지도자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 해봐, 오늘은. 내가 한 말 안 해.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긴 하는데, 어쨌든 적긴 하죠, 숫자가. 그러니까 이 차두리의 이 쇼츠가 나는 되게 큰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차두리니까. 네. 차두리가 말이야. 그래, 차두리니까. 차두리니까. 이게 되게 많이 보긴 했을 거예요, 이 영상이. 그래서 난 더 많이 막 퍼져서 좀 지도자들이 보고, 이거 보고도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 안 바뀌는 사람 있어. 그런 사람 있어. 있겠죠. 근데 좀 보고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성용 선수의 인터뷰를 가져온 거는 요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네. 기성용 선수의 인터뷰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자라기보다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지 그러면서 유소년족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잠깐 얘기했었던 우리와도 좀 연이 있었던 이근호 선수가 이번 시즌이 끝나면 은퇴가 예정돼 있습니다. 85년생, 그러니까 저랑도 동갑이고 빠르긴 합니다만 환희 형이랑도 동갑입니다. 네. 은퇴하는 이근호. 근데 이근호 선수는 충분히 우리가 또 다뤄볼 만한 인물이긴 하죠. 이근호는 지금 아마 5경기 끝내면 이 기사 보니까 몇몇 선수들이랑 같이 은퇴식을 프로선수협회 쪽에서 하려고 하는 쪽에서, 네. 얘기가 있던데 이 선수는 꽤 모범적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온 선수죠. 별다른 어떤 특이점이 있지 않았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팀을 옮기는 횟수를 봤을 때는 되게 모범적이게 안 보이죠. 진짜 많이 돌아다니긴 했어. 예, 뭐 여기서 사고 치고 저기서 사고 치고 왔다 갔다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일 정도로 팀을 많이 옮겼죠. 예. 네, 이건 K리그에서만 옮긴 거지 중간에 외국도 많이 있어요. 왔다 갔다 맞아요. 했어요. 네. 지금 K리그 내만 봤을 때는 인천, 대구 2시즌, 울산, 이제 상주 이건 이제 군입대고 네. 전북, 제주, 강원 2시즌, 울산 3시즌, 대구 3시즌인데 그 사이에 LGIC, 간바 오사카, 주빌로 이와타 정말 전이맨입니다. 보면 우리나라 도는 다 갔어. 제주도도 포함해서
광역시랑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그러네. 충청도 빼고 다 갔잖아요. 네. 진짜 충청 지역 빼곤 다 갔네. 갈 수 있는 팀은 거의 다 갔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옮겼는데도 사실 되게 이근호를 싫어하는 팬은 없어요. 이렇게 이적했다고. 잘 없죠. 사실 이 정도 이적했으면 욕먹을 만하거든. 맞아요. 뭐 저렇게 돌아다니냐서부터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못 봤어. 이근호 선수는 비교적 오히려 대표팀 레벨에서는 좀 비판을 받았었던 적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리그만 따졌을 때는 좋은 커리어였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팀을 한 번도 옮겼으니까. 그쵸. 예. 뭐 역마살이 껴도 이렇게 끼는 선수는 없는 것 같아. 예, 진짜 이거는 그 정도로 팀을 많이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해줬었고 또 말미에는 나이가 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선발로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서브 자원으로 팀에 큰 도움이 됐었죠. 쏠쏠하게. 보면 한 곳에 머무르기보다는 새롭게 계속해서 도전을 뭔가 하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본인도 그러니까 같은 일 쭉 오래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환영도. 저요? 예. 뭐 옮길 수 있으면 옮겨야죠. 좀 잘 맞나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 3년 정도 주기가 와요, 사람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2, 3년 정도 되면 그 다른 거 새로운 거 해보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사실 이근호도 도전했다가 실패한 케이스도 있어요. 물론 LGIC 가서 돈은 많이 벌었을 수 있지만 네. 여기서 그 우즈벡 선수한테 밀렸거든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왼쪽 윙 우즈벡 선수한테 밀려가지고 경기를 이렇게 뛰었는데 얼마나 좀 자존심 상하겠어. 근데 또 돌아와서 회복하면서 그런 계속 굴곡이 있지만 계속 도전하면서 하는 거 난 환경 바꾸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이적할 때 사람들은 핑계 댄다 그러잖아. 막 새로운 도전. 뭐. 근데 솔직히 나는 그거 핑계라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 도전이 꼭 높은 데만 가야 도전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것도 난 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지금 안정적인 걸 포기해. 근데 선수 성향상 안주하는 걸 못 참는 성격들이 있어요. 네. 3년 4년 뒤니까 동기부여도 없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 팀을 싫어서가 아니거든요. 그 같은 환경에서 이제 동기부여가 안 느껴지는 네. 사람들이 있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런 성향이 바꿔줘야 되고. 근데 바꿨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 성격도 있어요. 있죠. 그런 사람은 한 곳에서 쭉 뛰는 게 더 편안할 수 있죠. 형 사실 새로운 거 하는 거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좋아하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걸 좀 못하고 있잖아.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저는 팀을 이렇게 많이 옮기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선수였다면 네네. 그래. 이제 만약에 뭐 무난하게 한다면 네. 근데 조금만 삔뚜 상하면 감독하고 삔뚜가 상한다. 네. 그러면은 갈 것 같긴 한데. 나갈 것 같은데. 네, 못 참고 갈 것 같긴 한데. 그러지 않고서는 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지금 평화로운데 다른 팀을 옮긴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평화를 깨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조용하면 이거 사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뭐 한번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내 속에서 그냥 뭔가 마음에 요동쳐서 다른 걸 해볼까라고 항상 궁리는 하는데 너무 또 시끄러운 것도 안 좋아하잖아. 내 속에서만. 속으로만. 내 그냥 인생 안에서만. 네. 근데 나이 들면 들수록 그런 기회들은 당연히 줄어들고 그럴 확률도 줄어들더라고.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 자, 이근호 선수 커리어를 보면 처음에 이 부평고 85년생 무정 라인이 그렇게 유명했어요? 저는 잘 몰랐어요. 유명했죠. 예. 하대성, 김승용, 백종환, 그럼 이근호. 그 전에 이제 이천수, 최태우 그 시절을 거쳐서 초절정 라인. 네, 이제 4년 이후에 이 멤버들이 좋았죠. 네. 전체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인천으로 갔고 당시에는 인천이 그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된 팀이 아니었죠. 그쵸. 신생팀이었죠. 예, 신생팀이었고 인천으로 갔고 3시즌 8경기 근데 무득점이었대요. 별다른 그냥 커리어가 B팀이었어요. 완전 B팀이니까 B팀. 예. 알리그. 그리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대구로 갔습니다. 대구로 간 다음에 태양의 아들. 그럼 이때 꽤 괜찮은 활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간 거 아니야? 대구에서 그게 바로 기억나나요? 첫 시즌에 주전급이었죠. 네. 2년 뛰고 2년 동안에 19골 넣고. 어우 좋다. 그러니까 그냥 무명 선수였어요, 사실. 거의? 네, 뭐 지금 뭐 인천에 있었을 때 사실 뭐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었고 본인도 이때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면 너무 좀 많이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대구로 이적을 했는데 거기서 완전 뜬 거죠. 이제. 제대로 됐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해외 이적설이 좀 있었죠. 그 다음에 네. 뭐 블랙번 보르도 파리 막. 네, 근데 상처가 있었죠 이때. 월드컵 상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본의 도중 2010년. 그렇죠. 대구 다음에 떴다가 이제 네. 일본에서도 잘했는데 잘했고. 월드컵에서 한번 낙마하고. 예. 네. 이때 그러면 남아공 월드컵 때인가요? 네. 그게 남아공. 되게 좀 잔인했던 게 그때 당시 엔트리 발표를 한국에서 한 게 아니라 오스트리아인가 어디 유럽 전지훈련지에서 하다가 거기서 바로 남아공 들어가는 루트였는데 예. 거기서 발표를 해서 3명을 떨어뜨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근호가 밀렸고 빠지고. 구자철 빠졌고. 구자철, 구자철 신영민 빠지고. 3명이서 쓸쓸하게 비행기 타고 이제 돌아왔죠. 그림이 조금 그 되게
잔인하긴 하네. 그때 이제 구자철이 속상한 마음에 라면을 처묵처묵하면서 라면을 안 먹다가 라면을 에이씨 이러면서 처묵처묵했던 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한 번 또 이적을 했고요. 그래서 주빌로에 있다가 간바오사카로 그럼 간 거죠? 네. 그리고는 시즌 도중에 이게 여름 월드컵 기점으로 뭔가 추락을 하면서 본인도 이제 환경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월드컵 떨어지고 뭔가 해서 그래서 간바오사카로 이적을 하면서 다시 한번 2011년에 기록을 세웁니다. 본인 2011 커리어 하이죠. 32경기 15골. 좋다 이거 기록.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러면 이제 대표팀에 콜된 게 조광래 감독 때.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울산 그 상무 요쪽이 좋았었죠. 네, 울산 가서 이제 김신우, 뭐 김승용, 마라냥, 하피냥 김승용, 해가지고 그래. 챔스 우승하고 ACL 우승하고. ACL 우승하고 이제 화려하게 군대로 갔죠. 아 이때 AFC 올해 선수상도 탔구나. 네, 올해 선수. 이게 이제 지금 그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게 있거든요. 해외에서 뛰는 AFC 상이 있고 맞아. 우리 AFC 안에 상이 있는데 우승팀에서 당연히 나올 확률이 높은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근호가 받게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요 사진 기억하는데 제가 이때 막 K리그 중계하기 시작할 때쯤이었어. 사실 저는 이제 K리그를 중계하면서부터 K리그를 접한 케이스라 그 이전 얘기는 조금 잘 모르는데 이 사진이 기억나요. 이거 트랙터 타고 올스타전 오는 거. 맞아요. 재밌긴 했어요. 네. 이때 빨간색, 하얀색 유니폼, 줄무늬 유니폼 요거로 이 트랙터를 탔던 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동으로 가죠. 중동에 아마 오퍼 왔었던 거는 그 대단한 연봉을 받지 않았을까요? 많이 받았을 거예요. 많이 받았죠. 아마 본인 커리어 하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 카타르로 갔죠. 네, 그때 또 하타르가 한참 돈 많이 있을 때라서 갔는데 밀렸습니다. 그때 아까 얘기했던 아까 우즈베. 근데 네. 이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근호 선수가 국가대표의 어떤 그런 꿈이 있고 월드컵의 꿈이 있고 또 워낙 상무에서 잘하고 나갔기 때문에 뛰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전북으로 임대를 선택을 한 거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임대로 이렇게 하다가 그 뒤에 다시 K리그로 돌아온 게 제주죠. 네. 네. 진짜 많이 돌아다니긴 했다. 네. 근데 이때 그 기름손 골이 2014년이었나요? 네, 2014년. 아 브라질 월드컵이었구나. 네. 기름손이. 그 저기 상무 소속으로 나갔죠. 아킨파이프. 맞아. 네. 상무 소속. 네. 그래서 뭐 월드컵에서 골 넣은 최저 연봉자 맞아. 이근호 이렇게 나왔었죠. 그 골은 생각해보면 월드컵에서 득점을 한 게 우리나라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 대단한 기록을 세웠다고 기억에 남을 생각하긴 만한 합니다. 골이죠. 아마 네. 이근호가 이때 욕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팀이 다 욕을 먹는데 이근호도 욕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반전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있었죠. 네. 그 골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주에서 뒤에는 강원으로 갑니다. 강원이 이근호 영입했었을 때 강원이 그때 막 돈 썼을 때 그때 아니에요? 맞아. 맞아요. 돈 갑자기 썼어. 그때 그리고 그 사람 있었을 때 아니야? 그 사람 갑자기 안경 생각나. 쓰고 나이 야구 쪽에서 넘어왔던 아 조태룡. 맞아. 그때 거예요. 그건 네. 조금 이제 여기 축구 쪽에서 네. 이 이슈가 안 좋은 있었었잖아. 점 좀 있죠. 있었었죠. 네.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난 다음엔 당시 이제 K리그 클래식 거기서 베스트 11 선정도 됐었습니다. 이때 이후부터 또 다시 한번 좀 날아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콜롬비아전 신태용 감독 A매치 4-4 있어가지고 막 고요한 이근호 막 신나게 뛰어가는 짤이 있거든요. 그때 역대급을 잘했거든요. 콜롬비아전. 맞아. 그때 감독 교체되고 나서 네. 그러니까 팬들이 최근 10년 안에 기억하는 이제 월드컵 본선 빼고 역대급 A매치는 아마 그 콜롬비아전일 거예요. 그때 다 왔거든요. 콜롬비아. 그때 우리가 잘하면서 이제 이근호 월드컵 또 간다. 무조건 간다라고 했지만 이제 월드컵 앞두고 부상을 당하면서 KBS 해설위원으로 합류를 하죠. 해설 잘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근호 선수가 입담이 좋아서 중계하면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잘해요. 네. 이때 강원 멤버나 이런 거 좀 화려하지 않았나요? 2017년 이럴 때? 네, 아저씨들, 내 또래들. 그렇지. 거의 84, 다 85, 요 모여서. 86 요 정도 나이 대 선수들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때 가장 재밌었대요. 그래? 황진성한테 물어봤을 때 왜냐면 김승용, 정조구, 황진성, 오범석, 뭐 백종환 다 84, 85잖아요. 그리고 볼 잘 차고. 이근호 해가지고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해서 재미로는 가장 재밌었던 시기죠. 나는 황진성 선수가 제일 재밌게 볼 찼을 때는 왠지 포항이었을 때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닌가 보네. 그때보다 이때가 이때가 더. 훨씬 마음도 편하고 말년이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 친정팀을 돌아다닙니다. 2018 시즌 도진에 울산으로 갔고 그리고 본인이 울산에서 또 ACL을 우승했기 때문에 거기 갔었을 때 어떤 감회도 충분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구로 이동했는데 저희가 그 사이에 또 이근호 선수랑 이런 컨텐츠도 찍고 그러면서 대팍 가서 현장에서 봤던 기억이 좀 많이 나요. 사석에서 만나면 이근호 선수 좀 어떤가요? 되게 매너 있습니다. 나이스하다. 정말 나이스해요. 성격 되게 좋고 그렇다고 해서 막 까불까불 거리지 않고 정말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예.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칭찬도 많이 하고 전혀 무리 없이
거칠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진짜 좀 평온해. 부드럽고 유쾌하고. 네. 저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네, 잠깐 봤지만. 근데 왜냐하면 골프 치면 성격 나오거든요. 아, 골프팀 성격 나오나요? 나와요. 네, 막 나오고 좀 그런 어느 정도는 성격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어떤 선수들이 이럴 때 뭐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사석에서 있다 보면 뭐 다른 사람 얘기도 나올 법하고 그런데 이근호 선수는 그런 얘기를 진짜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다 대부분 좋은 얘기.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 다 좋아하고 나 이근호 나쁜 말 하는 거 거의 못 들어봤어. 나도 못 들어본 것 같아. 들어봤어. 네. 그리고 사실 별 논란이 없어요 이 선수 그죠? 커리어. 그냥 이제 큰 거 놓쳐가지고 아, 그런 거? 약간 부정적인 별명.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는 가장 가슴 아픈 기억 그것뿐이에요. 그 영단어요? 네. 예. 그리고 하필 영단어가 그렇게 영어 되는 하필 걸려가지고. 그래. 안타까워. 이거 아다리가 너무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이외에는 지금 당장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정도 팀 돌아다니면 좀 뭐 이슈가 있을만하지.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태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대구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인천이랑 경기를 마지막으로 하니까 그것도 또 의미가 뜻깊을 있어.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굳이 따지면 이근호 선수는 여기에서 어느 팀의 레전드라고 봐야 되나? 대구로 봐야 되나? 대구로 봐야 되죠. 대구로 봐야 될까? 대구가 뛴 기간도 제일 길고 대구가 1번, 하이는 울산이잖아. 울산이 2번. 뭐 이 네.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을 다시 일으켜준 상주 상무 그 새로 촌스러운 줄무늬 유니폼. 근데 네. 예. 거기도 이제 중요한 팀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왠지 군 생활도 잘했을 것 같아. 잘했을 것 같아요. 잘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대구 얘기를 좀 많이 하시네. 대구. 네. 자, 대표팀으로 봤을 때는 A매치 84경기에 19골. 그다음에 70경기 넘었기 때문에 아마 은퇴식을 할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은퇴식 해주는 기준이 A매치 70경기입니다. 예, 충분히 가능하고. 허정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월드컵 앞두고 낙마를 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타이밍일 거고, 이 조광래 감독이 있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별명 좀 생겼고, 그 다음에 최강희 감독 때는 뭐 문제 크게 없었고, 홍명보 감독 때 중요했었던 게 이제 그 득점이 나왔으니까. 네, 맞아요. 이때 군인 입장, 그러니까 군인 신분으로 득점을 했으니까 아마 본인이 커리어에서 가장 이 환희를 느꼈었던 순간은 월드컵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 그래서 되게 멋지진 않았지만 본인이 어쨌든 우리 대표팀에서 대단히 네. 중요한 첫 번째 경기에서 득점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에 남겠죠. 예. 아직도 아마 기억이 생생할 겁니다. 그 발맛 아직도 있을걸? 있겠지. 딱 맞았을 때. 사실 볼이 세게 가지도 않아서 네. 그 볼의 궤적을 아마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붕 가는 묘하게 그 궤적을. 들어갔으니까. 네. 네. 2014 방금 어떤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월드컵 최저 연봉자. 요것도 충분히 기억이 날 만하고. 그다음 슈틸리케 감독 때부터는 대표팀이랑은 좀 연이 점점 멀어졌고, 신태용 감독 때 아까 얘기했던 콜롬비아전 요런 거 있었습니다. 이근호 선수는 추후에 만약에 우리가 모실 수 있으면 모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의 최고의 순간 월드컵 때 말고는 어떤 타이밍을 얘기할까요? 저는 아마 최고의 순간은 인천에서 대구 처음 이적할 때. 아. 왜냐하면 본인도 프로가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할 때쯤에 인천에서는 외국인 선수들이 막 들어오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은 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는 대구라는 팀을 선택을 했는데 네. 거기서 지금의 이근호를 만든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저는 모먼트가 되지 않을까. 인천에서 되고, 네. 저 역시 모먼트. FC9에서 이제 아이콘 모먼트 클래스가 그 선수 아이콘이 될 만한 그 시절을 이제 뽑은 건데 제일 강력한 클래스거든요. FC 온라인에서도 이근호 모먼트, 대구 모먼트. 네.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아하. 저는 울산 아챔 우승컵 들 때가 가장 그래도 우승컵 듣는 경험이 많진 않잖아요. 네, 아니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라는데요? 맞을걸? 맞아요. 물론 우승컵도 맞아요. 제가 환희만을 뭐라 그런 게 아니고 뭐라 그런 그것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모먼트가 있겠지만 예. 가장 큰 모먼트 되게 모먼트는 좋아하네. 대구이지 않을까. 아, 그 모먼트다. 이거는 이제 환희가 얘기한 거는 미들 모먼트, 미모. 미들 모먼트. 김미모 씨. 김미모? 마스크걸. 빅 모먼트는 이제 네, 빅모. 빅 모먼트는 아마 대구에서 인천. 보통 우리가 모하면 양모, 강모 이거나 많이 하거든요. 예. 네, 미모. 근데 미모와 빅모. 네. 그렇습니다. 본인 어떻게 얘기할지 좀 궁금하다. 나중에 우리가 모실 수 있게 되면 한번 좀 물어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근호 선수 은퇴는 우리가 나중에 모셔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근호 선수에게 한마디 해주실래요? 제가요? 예, 여기요. 네. 제가요? 그렇게 친하진 않은데 저는. 그래도. 제가
승용이가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아 본인이 선택했어요. 그래요? 네, 본인이 형이라고 하고 싶대요. 근데 가끔 제 주변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환영이 4월 29일인데 85년 3월생이 김한복을 형이라고 부르는 김승용이 케이스가 있어요. 3월생이에요. 그 케이스가 그 김승용이 케이스구나. 3월생인데 형이라고 하고 싶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김승용 선수가 안 거죠. 먹이고 놀리는데 재미가 붙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승용이 형이 아니잖아. 형이 아니지. 그래서 내가 말한 거야. 나 4월생이다. 네. 아니래. 형이래. 동생이잖아. 근데 그거 재밌거든요. 재밌어요. 3월생 김승용이 형이라고 부르는 4월 29일에 태어난 김환.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예. 김승용의 선택. 김승용도 친구잖아요, 이거도. 어. 조심스럽게 불러보겠습니다. 근호야. 죄송합니다. 이근호 예. 선수 고생했고 네네네. 네, 여기 한번 나와서 그 PSG 이적설 한번 풀어주세요. 어. 진짜 갈 수 있었는지 예, 예. 아니면 조금 오바했는지. 썰일 뿐이었는지. 네, 썰일. 요즘 PSG 핫하거든요. 네. 한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근호야 고생했다. 말 놓기로 했나요? 아니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쵸. 그 공도 쳤고. 이제 선수로서의 리스펙트는 있었지만 이제 은퇴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예. 이제 같은 일반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좀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예. 네. 근호야 고생했다. 이제 골프나 치자. 이근호 심지어 4월 11일생이야. 얘들 왜 이렇게 다 빨리 태어났어, 부평고 애들. 금방 태어났어. 빨리 예. 태어났네. 저는 이근호 선수에게 추후에 또 저희가 연도 있으니까 어떤 콘텐츠를 하든 뭔가 이근호 선수가 축구 관련된 미디어와 관련된 뭔가를 했을 때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 많이 드려서 또 한번 모셔서 이야기도 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어제 얘기했지만 이제 시장 탈출 넘버원을 본다는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현장에서. 네. 그럼 시장 탈출에도 한번 또 모셔도 되고. 좋죠. 아이가 네, 나온 지 있어요. 얼마 안 되지 않았어? 좀 1년, 됐나? 1년 됐을 거예요. 1년 그럼 됐을 그 거예요. 정도면 네. 또 보니까 육아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또 고생하셨으니까 추후에 어떤 라이프 남은 인생을 살 때 저희가 함께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말은 놓지 않겠습니다. 네, 전 동갑이니까요. 네. 지금 김근호 부른 거예요, 김근호. 보고 싶다. 어디 갔어요, 김근호? 이거를 뭐 연차였던 걸로 기억해요. 네. 김근호 안 본 지 오래됐네. 그렇습니다. 돌아와라, 근호야.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커리어를 이번 시즌 끝나고 마무리를 하게 된 이근호 선수 얘기까지 해봤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히든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20시에 대한민국 대 베트남전 역시 라이브 하니까 그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